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6월 28일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6분입니다. 저는 밥을 먹고 정견이랑 밥 먹고 청소 좀 하고 영화를 볼까 하다가 그냥 진도를 빼자. 그동안 너무 진도가 안 나갔다. 빨리 이 돈의 철학을 띄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리에 또 앉아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렸더라고요. 경주 지역은. 나 밖에 보면 그냥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살벌합니다.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시고 햇볕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시설이 있는 데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저는 그래도 이럴 때 차에 에어컨이 나와서 밖에 폭염 때 밖에서 그 무더위를 직접적으로 맞는 시간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밖에서 작업할 때가 있는데 짐을 실른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때 그때 이제 폭염에 노출이 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참 폭염 때는 쉬어야 되는데 말이죠. 폭염은 아무튼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돈의 철학 빨리 끝내고자 돈의 철학을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인데요 3부의 4장 돈과 행복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장은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빨리 읽고 이 장만 끝내면 내일 정도에는 이 돈의 철학을 다 완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 이번 시간에 2시 지금 19분이니까 다 읽고 오늘 오랜만이네요 진짜. 야구 5시부터 중계 예정이 돼 있는데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자, 목이 조금 영만 형님께서 용각산을 좀 사서 먹으라고 했는데 자꾸 까먹네요. 저 약국에 가게 되거든. 용각산을 꼭 사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시간도 들어가기 전에 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13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 강의. 왜 세계 최고 MBA에서 가장 비싼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지음, 김태훈 옹김. 이 도서출판 비용가요? 이게 좀 표시가 이상한데 모르겠습니다. 비용가요? 이게 뭐죠? 읽질 못하겠네요. 책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와튼스쿨 MBA와 하버드 노스쿨을 졸업하고 뉴욕타임스 기자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변호사, 컨설턴트 이렇게 아무튼 이런 데서
컨설턴트 등으로 그리고 협상 전문가 등으로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뭐 유엔에서도 일하고, 뭐 하버드, 컬럼비아, 옥스퍼드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네요. 이 책은 딱 보니까 목차를 봤는데 약간 계열이 자기계발서의 느낌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도 선책인데, 중고책인데, 책 쇼핑을 하다가 말씀드렸죠. 제 책 쇼핑에 대해서는 책 쇼핑을 하다가 알게 된 책입니다. 자기계발이 필요할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읽어줬으면 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 돈의 철학 331쪽 4장 돈과 행복. 이 장은 좀 길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고 앞으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과연 인간이 삶에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며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인간은 행복해지길 원하고 행복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한다. 프로이트의 통찰이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1623년에서 1662년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모두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것을 막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하고 싶은 소망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행복 이외의 목적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도 이 점은 같다. 네. 자,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 무릇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시원한 답을 듣기가 힘들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가? 혹은 바람직한 삶의 부산물인가? 행복은 의지의 선물인가? 혹은 행운의 선물인가? 행복의 개념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만큼이나 어렵다. 행복은 명료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 1688년에서 1744년 는 그의 저서 인간에 대한 에세이의 4분의 1을 행복에 할애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남겼다. 누가 행복을 정의할 것이며 누가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혹은 덜 행복하다고 말할 것인가? 이것이 행복이라고 또는 저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은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정의할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며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사회학자들은 행복을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느낌으로 정의하고 불가에서는 행복을 고통이 해소된 상태로 정의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불교에서의 행복에 대한 정의, 탐진치, 삼독이 해소된 상태, 탐욕, 화남,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해소된 상태, 이게 행복이다 라는 거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행복으로 이끌며 행복한 삶은 성공한 삶이며 행복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미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미덕과 윤리의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말한다. 행복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핵심 개념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산, 명예, 권력, 건강 등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 행복은 무지개와 같은 환상으로 여겨진다. 행복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행복이라 일컫는지도 모른다. 행복이라는 건 행복 더하기 축복이란 뜻이라네요. 행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행운 더하기 축복. 근데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맞습니다. 뭘 얻어서 행복해지진 않아요, 사람이. 뭘 얻으면 더 바랍니다. 갈증이 더 생겨요. 그래서 뭘 얻어서는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궁극적인 만족 아닙니까? 궁극적 만족.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비울 때 없어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 쾌락주의자들이 나중에는 고행주의자들이 되거든요. 쾌락주의자들은 반드시 고행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것도 근데 옳진 않아요. 옳진 않고 자기를 비운다는 건 중도 적절한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욕망과 탐욕과 탐진치, 분노, 치,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착하고 있어서 불행한 것이죠. 이 삶이 힘든 것이죠. 자,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 행복은 내면의 기쁨, 평온한 마음의 상태이다. 행복은 각자가 느끼는 자족적 상태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이 다르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만인이 인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감각적 쾌락과 동일시하고, 혹자는 최대의 이성적 발휘로 보고, 혹자는 간절한 소망이 실현된 상태라고 말한다. 심지어 행복은 상상력의 소산인 공허한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칸트는 행복은 경험적 사실이고 행복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추측이며 게다가 그 추측이 극히 변하기 쉽다. 따라서 보편적인 행동의 원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행복은 우리의 모든 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것이고 삶에서 모든 일이 자신의 희망과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 온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설파했다. 확실히 그 칸트는 도덕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의 추구이며 행복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을 절제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기가 어렵고 행복하기도 힘들다며 절제된 욕망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고 행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역설했다. 좀 낮은 수준이네요. 낮은 수준의 행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행복학자 에드 디너 1946년생이네요. 교수는 행복은 심리적 부이고 주관적 안정감이며 삶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했다. 성공한 기업가 이병철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했고, 존 템플턴은 행복은 무엇인가를 하는 중에 얻어지는 부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들을 부추겨 세상을 뒤흔든 칼 마르크스 1818년에서 1883년은 아내 예니에게 행복은 투쟁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기술. 행복은 바이올린 연주나 자전거 타기처럼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셀리그먼 1942년생이네요. 는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행복이 가장 완전한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했고요. 셀리그먼의 세 가지 행복한 삶은 1. 즐거운 삶 2. 만족스러운 삶 3. 의미 있는 삶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소냐 루보머스키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2008년에서 행복감의 유전적 요소 50%, 환경적 요인 10%, 40%는 행복을 향한 개인의 의지와 실천 능력이며 40%의 행복 증대 방법으로 1. 목표에 의해 매진 2. 몰입 체험 3. 삶의 기쁨 음미 4. 감사 표현 5. 낙관주의 6. 사회적 비교 회피 7. 친절의 실천 8. 돈독한 인간관계 9. 스트레스 대응법 개발 10. 용서 11. 종교생활 12. 명상 등 12가지를 제시했다. 6에서 유전적 요소 50%의 주 표시가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를 연구한 행동 유전학자 레이비드 라이켄은 사회적 지위, 교육, 재산, 성별, 나이, 민족 등 외부 요인은 행복감의 10%이고 내부 요인이 90%이며 내부 요인은 유전자가 50%, 나머지 40%의 행복감은 인생관, 대인관계, 우정, 일, 취미, 생활 등이 결정짓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0%는 잠재적 가능성일 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50%라. 저는 한 40, 30, 30 정도로 봤는데 유전적 요인이 40이고 환경적 요인이 30이고 나머지는 개인의 의지, 노력 이게 30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로 봤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가 제시한 10가지 행복 요건은 1. 쉽게 행복을 느끼는 유전적 성향 2. 결혼 3. 친구 사귀기 4. 욕심 줄이기 5. 좋은 일 하기 6. 신념 갖기 7. 자기 외모를 남과 비교하지 않기 8. 더 많은 돈 벌기 9. 우아하게 늙기 10. 천재가 아니라고 비관하지 않기 등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할 때이다. 무엇인가 추진하거나 배운다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며 활동을 권장했다. 아니 좋습니다. 뭐든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데 행복하긴 수는 없어요. 뭐든 해야 합니다. 평생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연구한 직센트 미하이 1934년생이시네요. 교수는 활동 자체에 빠져드는 몰입의 상태가 되면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설파했다. 니체는 인간은 행복조차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몰입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몰입에 관한 책도 지금 2가지 정도를 구입했는데요. 관심이 있어요. 몰입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짜투리 지식 네모입니다. 노년의 행복,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노년의 삶을 동정한다. 그리고 노인들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연민이다. 즐거움이란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순한 기쁨이다. 욕구가 없어지면 즐거움도 사라진다. 플라톤은 노년 생활에 대해 여인에 대한 욕구가 잠잠해진다는 점에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예, 일부분을 깨달았네요. 플라톤은 행복의 일부분. 그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노년의 주된 욕구는 편의와 안정에 대한 욕구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노인들은 무엇보다 돈을 좋아한다. 돈은 부족한 힘을 보상해준다. 다음으로 사랑의 기쁨을 대신하는 것은 식사의 기쁨이다. 보고 싶은 욕구, 여행하고 싶은 욕구,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았던 곳에는 가르치고 싶은 욕구와 말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선다. 만약 노년이 되어서도 연구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사랑, 연극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행복이다.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확실히 이런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으신 분이에요. 2013년 런던 정경대가 17세에서 85세 23,161명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23세와 69세가 가장 행복한 나이로 나타났다. 행복 곡선은 20에서 70세에 U자형을 보이는데 가장 낮은 시기는 55세였고 75세 이후에는 다시 낮아진다. 연구팀은 인생의 실패로 좌절감을 느끼는 50대에 최저였다가 이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60대에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의미 있네요. 55세가 가장 낫다. 조금 말듯하네요. 돈과 행복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에머슨 1803년에서 1882년의 말이다.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 지나친 돈 벌기, 지나친 전략, 지나친 소비 모두가 번뇌이다. 돈에 집착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원한다고 돈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나 돈이 아니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다. 돈에 대한 욕심은 적절한 수준에서 자제해야 한다. 사회적 존경, 권력, 애정, 우정을 돈으로 산 사람은 불행하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욕망을 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욕망의 충족은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좀 불교에 대한 조예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돈만큼은 만족의 기준이 없다. 돈이 많아질수록 욕망도 비례해 커지고 돈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돈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5년만 지나면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 무슨 일을 겪든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럴 것 같아요. 포브스의 최고 부자 400명과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과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행복 수준은 동일하다. 행복 경제학자 디너 교수가 포브스 부자 400명과의 인터뷰 결과 그들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행복했을 뿐이다.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된다.
돈은 생활 방식만 바꾸고 사람은 바꾸지 못한다. 서구에서는 행복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른바 행복 경제학이 활발하다. 2006년 1월 뉴욕타임스는 원만한 결혼생활 1년의 금전적 가치는 10만 달러. 지금 환율로 보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네요. 이때니까 2006년이니까 1억 2천만 원이라고 주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달한다고 보도했다. 즉 행복한 결혼생활만으로 10년이면 100만 달러의 정신적 부자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죽음은 26만 7천 달러 3억 2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괴로움과 맞먹는다. 이혼은 평균적으로 20만 8천 달러 2억 4,960만 원의 손실과 맞먹는다. 특히 이혼한 해는 우울증이 가장 심한 시기이다. 그 시기가 지나면 남성은 원래의 세트 포인트로 회복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여자들이 더 힘든 모양이군요. 저는 남자들이 더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돈은 행복의 매개물. 행복학자들은 돈이 느는 만큼 행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복을 돈에서 찾지 말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 자체는 아니더라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 믿고 있다. 돈이 행복의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행복의 주춧돌임에는 틀림없다. 돈은 힘, 자유, 쿠션, 에너지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돈이 행복과 관계없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이다.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는가? 물론 행복도 살 수 있다. 돈은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 돈이라는 먹구름이 끼어있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갑자기? 돈은 행복의 매개물이다. 돈과 행복은 상호작용한다. 돈의 힘을 빌려 보다 행복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누군가 말했다. 예,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주 많이. 제대로만 사용하면 돈이 사람을 더없이 행복하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거 문장과 문장 사이가 좀 이상해요. 정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뭐 헷갈리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는 있다. 그렇다고 노숙자가 그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돈을 우습게 여길 수 있으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검소한 사람이나 욕심이 없는 사람도 돈은 필요하다. 돈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중요하다. 돈 때문에 싫은 일을 계속하는 것은 비참하다. 많은 소득이 행복의 비결이다. 돈 없이 행복하다는 것은 영적 속임수이다. 까미 1913년에서 1960년 까미의 말이다. 까미는 유명한 실존주의자인데요. 이런 말도 했어요. 조금 실망이네요. 까미. 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저자가 좀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거 붙잡고 시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격렬하게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사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즉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돈이 넉넉하면 어떤 불행이든 연기처럼 사라진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가난은 불편을 넘어 삶의 장애가 된다. 그런데도 돈이 없는 자들은 행복과 돈은 관계가 없다고 자위하는 것이다. 뭐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겠지만 예전 우리 불교의 선사들,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께서는 일부러 거지들과 같이 살고 그랬어요.
평생 그냥 혼자 숨어서 뱃사공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무튼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그런 겉모습이 행복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최고의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겉모습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불교적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자는 행복할까? 로마의 큰 부자였던 세네카 BC 4년에서 AD 65년은 행복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은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 중에 의외로 불행한 사람이 많다. 돈이 많아 파멸한 사람도 흔하다. 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로 거의 상쇄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각자의 삶에는 고충과 괴로움이 있다.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붓다는 삶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고, 인생은 99%가 비극이라는 말도 있다. 일본의 한 대기업 회장은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재력가이다. 호화저택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며 하와이에 별장도 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신장병을 앓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후계자 문제로 흔들리고 있으며 흑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딸 문제도 엄청난 골칫거리다. 중국의 큰 부자 희망그룹 유용엔 1948년생이네요. 회장의 부인은 얼굴이 알려지면서 납치 대상이 된다면서 한국의 MBC TV 취재에서조차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빈자들이 겪지 못하는 부자들의 색다른 고민거리이다.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중국 속담을 의식한 것이다. 홍콩의 차이나캠 그룹을 경영하던 아시아 최고의 여성부호 니나 왕 1937년에서 2007년이 자녀도 없이 42억 달러 5조 4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 그녀의 남편 테디 왕은 1983년 납치되어 1100만 달러 132억 원을 지불하고 풀려났었는데 1990년 또다시 납치되어 범인들이 요구한 몸값의 절반인 3,300만 달러를 전달했지만 풀려나지 못했다. 후에 체포된 납치범들은 테디 왕을 바다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돈이 많아 생긴 불행이다. 2003년 8월 현대그룹 정몽헌 1948년에서 2003년 회장이 자살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었다. 재벌의 총수만 자살한 게 아니다. 2005년 6월 서초구 반포동 부자 동네에 살던 60억 원대 재산가 정모 할머니 77세가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정씨의 남편은 10년 전 바람이 나 딴 살림을 차려 나갔고, 정씨는 가정부와 단 둘이서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또 명문대를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이 없는 40대 아들과 두 딸 사이에 유산 상속을 둘러싼 불화도 심각했다. 사람들의 눈에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드러난 할머니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한없이 외로운 것이었다. 정견이들 자식이 늘어지게 아주 그냥 자고 있습니다. 정견이가 제일 행복한 것 같네요. 침대에 그냥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누워있네. 자,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난 평생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더글라스의 말이다. 행복했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평안하고 행복한 때보다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았다. 100만 달러를 벌면 그 다음 그 위를 생각했다. 행복을 누린 날은 봄날 모란이 피어있는 동안만큼이나 잠깐이었다.
백만장자 재미교포 파코스틸 백영중 회장의 고백이다. 1930년에서 2010년. 선교사로 변신한 서울 종로 3.1빌딩 주인이자 특수강으로 세계를 제패하리라고 꿈꿨던 옛 산미그룹 2대 회장 김현철의 회고이다. 1951년생이시네요. 15년 회장하면서 행복했던 건 우리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다는 꿈을 꾼 잠깐뿐이었어요. 나머진 스트레스와 고민의 영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 달라졌어요. 모든 걸 내려놓자 행복해졌어요. 비록 아버님이 이룬 산미그룹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마저 이젠 내려놨어요. 회사는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꼭 내가 해야 한다는 욕심만 빼면 말이에요. 화려한 싱글로 수많은 상류층 남자들과 연문을 부리며 부와 명성을 누렸던 코코 샤넬, 1883년에서 1971년의 충실한 동반자는 고독, 수면제, 몰핀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수백만 팬들을 열광하게 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도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마이클 잭슨, 1958년에서 2009년은 자서전 문워크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일 거다 라고 썼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마릴린 먼로, 마약으로 공허감을 달랬던 엘비스 프레슬리도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2008년 10월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토스타 최진실, 1968년에서 2008년이 자살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니죠. 최진실은 그간의 그 가정사가 알려지면서 죽을 때쯤 많은 동정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많은 동정을 받았고 걱정도 많이 했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최진실이 벌써 2008년이면 20년이 다 돼가네요. 최진실이 씨가 돌아가신 지가. 진짜 우리 때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김연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진실 90년대 최진실은 지금 말하는 우리 얼마 지금은 또 김연아도 아니죠. 아무튼 그 정도 급이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이 우리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돈으로 얻는 만족감은 지속기간이 짧고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음식과 휴식, 따뜻한 정과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돈이 더 이상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설로 자리 잡았다. 아직 많이 남았네. 구미에서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구미가 미국이죠? 우리나라 경상북도 구미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그런 표시가 없는데, 돈이 많다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정이 깊어지고 만족감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많은 재산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란 상품은 없다. 베노벤 교수는 말한다.
행복이란 자기의 삶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문제다. 행복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척도는 없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도 불행할 수 있다. 국가가 부유하고 수입이 많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카네먼 교수는 수입이 느는 만큼 욕망도 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보다 욕망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불행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돈과 비례하지 않는 점이 행복의 묘미이다. 일단 편안한 상태에 접어들면 돈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떨어뜨린다. 빈곤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늘어난 소득이 큰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 로또 당첨자 중에는 그 돈으로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사람이 많다. 행복은 자신의 건강과 조직의 소속감 그리고 도덕률에 달린 것이다. 애덤 스미스도 생활 수준은 달라도 육신의 안락과 마음의 평화는 거의 공평하다고 썼고, 케인즈도 어느 수준 이상의 부의 축적은 개인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썼다. 미국의 억만장자는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행복할 뿐이다. 1960년대 초 굶주림으로 인육을 먹는 참혹한 시기를 겪은 중국의 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가난한 중국인보다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구절도 있다. 갑자기 좀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뭐 이게 뜬금없잖아요. 네. 뜬금없이 중국 뭐 인육을 먹는데 뭐 미국의 억만준자가 뭐 가난한 중국인보다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어쩌라는 건지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책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독자들이 를 좀 우롱하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뭐랄까 생각 없이 마구 편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좋지 않아요. 자, 짜투리 지식 네모입니다. 이스털런 역설.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리처드 이스털런 교수가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일단 빈곤의 문턱을 넘어서면 재산이 늘더라도 행복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이스털런 역설이라 한다. 소득이 늘어도 행복이 늘지 않아 역설이라 한 것이다. 2005년 6명의 학자가 영국의 작은 도시 슬라우 주민을 대상으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들은 연소득 1만 파운드를 넘으면 돈은 행복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데 연소득이 1만 5천 달러 2006년 이후 2만 달러로 상향 이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1990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1957년 소득의 2배가 넘었다. 그러나 행복하다고 답한 미국인의 수는 여전히 30%에 머물러 있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우울증은 10배, 이혼율 2배, 10대 자살률 3배, 폭력범죄 4배, 죄수의 수 5배, 미혼모의 신생아가 6배 늘었다. 2011년 버지니아 대학 오이시 교수 대학 연구팀은 나라의 부의 증가가 국민의 행복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소득 불균형 때문이라며 이스털린 역설의 원인을 소득 불균형으로 규정했다. 2002년과 2015년 각각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 앵거스 디톤, 프리스턴 대학 교수들의 공동 연구 논문은 감정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데 감정은 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며 이스털린 역설의 원인을 감정의 문제로 규정했다. 행복은 소득이 아니고 이웃과 비교하며 배 아파하는 시기심 등의 감정이 좌우한다는 결론이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행복학 연구 결과는 모두 공통적으로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라고 권고한다. 고가의 명품 가방보다는 여행, 감명 깊은 책, 영화, TV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부, 맛있는 음식,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유쾌한 대화 등 일상의 조그만 경험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 아직 반도 못 읽었는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읽었네. 2시간 내 읽어야 되는데, 예,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아, 왜 그러고 있어? 정연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디 아파? 날씨가 더워서 그래? 여기 남자 아니 왜 가만히 있어? 기분이 안 좋아?
예, 쉬고 왔습니다. 아이고, 정견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가만히 있네요. 지금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무더위의 날씨에 자기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 사람이 많진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44쪽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웬만하면 1시간 내외에서 끊고 싶은데 그렇게 이번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동기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돈만큼 강력한 동기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1차적 동기의 대상으로 삼아 매달리고 있다. 돈이 최고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없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돈은 행복의 이미지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돈에 마음을 바친다. 2002년 전미 경제학회 학술대회의 주제가 돈과 행복의 관계였다. 영국의 워릭대학 오스왈드 1953년생이네요. 교수가 1990년부터 10년 동안 영국의 9천 가구를 대상으로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조사하여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결론은 소득과 행복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였다. 보통 사람들은 5만 파운드 9,400만원가 생기면 일정 수준 행복감이 높아지고 100만 파운드 18억 8천만원을 가지면 가장 높은 행복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는 돈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산을 상속받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수년 동안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꼈으며 1000파운드 188만원만 받아도 인생관이 밝아졌다. 단 소액의 돈은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나 그는 돈 외에도 안정된 결혼생활과 건강상태 등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는 주장을 빼놓지 않았다. 2008년 미국 미시간 대학 저스틴 울퍼스 패시 스티븐슨 부부 교수도 미국, 스웨덴, 한국, 아프리카 빈국 등 132개국의 50년 자료를 분석해보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감은 커진다면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가세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하며 인간의 물질적 욕망엔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다. 막상 돈을 모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을 쫓는 동안에는 돈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부자들은 돈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호강에 겨운 푸념으로 여겨진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들이 돈과 행복은 관계가 적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빈자들에게 돈은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열쇠요 길이다. 자꾸 오락가락해요. 이 사람이 뭐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설프게 책을 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기가 많은 데이터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자료에 대한 통찰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자투리지식 네모입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 2006년 학회에서 에드 디너 교수는 돈과 행복이 관계없다는 말은 사회적 통념이고 그 관계는 아주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2002년 돈과 행복의 관계를 강력히 주장했던 오스왈드 교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의문이라면서 2,000달러에서 25,000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영국인들의 당첨전과 당첨 2년 뒤에 행복지수를 36단계로 측정한 결과 당첨 뒤의 행복지수는 겨우 1단계만 상승했다고 밝혔다. 카네먼 교수는 9만 달러 이상과 5만에서 9만 달러의 소득자가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은 43대 42%로 많은 수입이 행복하게 한다는 인식은 대부분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행복에 대한 돈의 효과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소득을 2배로 올리는 것보다는 적합한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야 한다. 오스왈드 교수의 권고이다. 보세요. 바로 상반되는 내용 자료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책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행복한 가랑, 불행한 풍요. (1998년) 유엔의 의뢰를 받은 런던 정경대학이 54개 국가의 행복지수를 발표하자 세상이 요란했었다. 최빈국, 방글라데시가 1위였고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필리핀, 인도 등의 순으로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두 42건이었고 한국은 23위였다. 높았네요. 98년도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행복도 많이 떨어져 있죠.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제대로 잰 건지는 의문이 드네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 건지. 자, 2006년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 신경제 재단은 삶의 만족도, 평균 수명, 생활에 필요한 공간과 에너지 소비량 등을 종합해 178개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했다. 1위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였고 중국 31위, 독일 81위, 일본 95위, 한국 102위, 영국 108위, 캐나다 111위, 프랑스 129위, 미국 152위, 러시아가 최하위 172위였다. 2010년 유럽 신경제 재단의 143개국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부탄이 1위였고 한국은 68위였다. 부탄의 1인당 GDP는 2,000달러에 못 미친다. 부탄의 인구는 70만 명이라네요. 연도별 행복지수 1위였던 방글라데시, 바누아투, 부탄은 경제 수준과 행복 수준이 비례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물질적 풍요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많은 연구가 돈만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행복지수가 높은 제3세계 국민들은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인간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선진국은 따뜻한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삶이 각박해지면서 심리적 빈곤과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죠.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경쟁은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이런 결과는 합리적이고 납득이 갑니다.
자, 네모 짜투리 지식입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1993년 에마누엘 수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카이로의 빈민가에서 23년을 보내고 프랑스로 돌아왔다. 카이로에서 그녀는 수도도 전기도 없는 낭늙은 양철집에 살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다. 그러나 가난한 그곳 사람들은 언제나 즐겁고 유쾌했으며 그들을 돕는 그녀도 그 모습을 보며 기특해했다. 에마누엘 수녀는 프랑스로 돌아온 뒤 충격을 받았다. 가난한 이집트에서는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데 부유한 프랑스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세금, 교통요금, 학교, 아이, 배우자, 월급, 일자리 등 모든 요소에 대해 사회계층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온통 불만이 가득했다. 풍요 속의 가난, 가난 속의 풍요, 그 패러독스를 두고 에마누엘 수녀는 풍요로운 가난이라고 정의했다. 네. 행복한 삶의 조건, 문학적 천재성을 타고나 희극 또는 비극 작가를 꿈꿨던 플라톤은 행복한 삶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해학적으로 정의했다. 어이야, 우리 정균이 참 다 잤어. 아이고, 정균이 참 다 잤어. 정균이 때문에 행복해요, 아빠가. 응? 1. 먹고 입고 자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앉아. 정균이 앉아. 옳지. 2.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3.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4. 겨루어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5.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런던 타임스는 언젠가 가장 행복한 영국인 4사람을 뽑았다. 1위,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2위, 아기를 목욕시킨 후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3위,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 4위,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의 순이었다. 이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부, 권력, 명예, 쾌락 따위와 거리가 먼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는 평범한 모습들이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것들에 존재한다. 조그만한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데브 록펠러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물음에 처음 취직을 하여 주급 3.5달러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보다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였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도 면직공장 얼레잡이로 취직하여 1.2달러의 첫 주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훗날 수백만 달러의 수입보다 더 컸다고 회고했다. 2014년 9월 알리바바의 기업 공개로 중국 최고 부자가 된 마윈, 1964년생이네요. 는 1988년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지방대학에서 영어 선생으로 일하면서 월 12달러를 벌던 때가
내겐 최고로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말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행복은 어떤 행위에 따라오는 자족적 느낌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다. 행복은 프로젝트의 성공, 일확천금, 권력이나 명성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 쾌적한 환경, 인간에 대한 신뢰, 스트레스가 적은 출퇴근 환경처럼 단순한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기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는 사람이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2004년 미국의 직장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섹스가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꼽혔다. 텍사스주 여성 900명이 꼽은 행복의 순위는 섹스, 교제, 휴식, 기도나 묵상, 식사, 요리, 운동, TV 시청, 아기 돌보기, 집안일 순이었다. 섹스 중요하죠. 예. 행복의 열쇠는 욕망의 절제이다. 행복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욕망을 줄이거나 소유물을 줄이면 된다.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세뮤얼슨 1915년에서 2009년은 행복은 욕망 나누기 소비 나누기 욕망이라는 방정식으로 설명한다. 즉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소비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윌리엄 어비는 욕망의 발견에서 불가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것은 충족시키고 어떤 것은 절제하는 식의 선별적인 욕망의 다스림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쇼펜하우어는 행복하려면 한계를 두어라고 설파한다. 좀 중구난방식으로 마구 막 이렇게 널어놓는 방식이에요 지금 책이. 그래서 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조금 뭐랄까 실망스러워요. 돈과 행복을 하는 주제라면 뭔가 좀 깊이 있고 재밌는 방식에 구성할 수 있을 텐데 이 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 또 주제이기도 한데 그다지 지금까지 지금 중간 좀 넘게 읽었는데 돈과 행복에서 이 장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